네, 첫 번째 키워드 추대 수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장 추대 오늘 분수령, 법무장관 후임 복수검증.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근 1년 내내 있었습니다. 1년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총선 출마가 아니고요.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가 오늘 분수령을 맞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연석회의를 열죠. 현직 의원들과 현역 의원들과 원내 당협위원장들까지 다 모이면 거의 한 300명가량 되는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이 대규모 의원들, 네, 이 오늘 오후 2시에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세론 미는 여당 주류 압도 지지된 추대 일사천리. 거듭 나오는 단어가 있죠. 추대라는 단어입니다. 앞서서 추대 오늘 분수령이었는데 압도 지지된 추대 일사천리. 네, 양금희 의원님. 국민의힘 지금 내부 분위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인 게 맞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조금 당헌 당규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윤재욱 권한대행께서 지명을 하실 수 있는 게 당헌 당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총을 통하거나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서 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결국은 윤재욱 권한대행께서 지명하는 절차가 정확하게 표현이 맞고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전국위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대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그거는 조금 저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고요. 원래 그렇긴 그냥 하지만, 대표 대행 대표가 그냥 지명하면 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당헌 당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가장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나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거는 비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공천관리위원장, 그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뽑게 되는데 이것들이 시차가 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비대위원장이 뽑혀지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네. 이런 위원장들이 뽑혀질 건데 네.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는 그러한 오늘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마라톤 회의가 될까요? 단시간 내에 빨리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꽤 긴 시간에 이야기가 오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꽤 긴 시간 논의가 이어질 것 같다. 다만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은 대표가 그냥 지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꼭 추대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당원 당규상은 윤재욱 대표 대행 마음이네요.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그런데 윤재욱 네. 대표께서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게 뜻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윤재욱 대표 대행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석회가 열리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다 모인 되게 큰 자리죠. 지난주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현역 의원들만 모인 이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흩어졌던 보수 지지층 결집. 승부처 중도층 확장 가능한가? 네. 다른 얘기인 거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같이 나왔었습니다. 뭐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김정은의 뭐 김주애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김호 의원이 하면서 또 무슨 말이냐라고 또 굉장히 또 고성도 있었곤 했는데 근데 이 의원총회에서 나온 거는 사실 크게 두 흐름이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찬반 논리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봐요. 국민적 인기, 젊고 새로운 이미지, 스마트 우파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 대통령과 신뢰가 있으니까 할 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사대 피의자 운동권대 엘리트 구도가 가능하다. 선거판을 바꿀 강력한 카드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찬성의 입장인 거고요. 반면 반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길 보면 한동훈 장관은 보수층만 좋아하는 카드지 중도 이 확장성이 좀 없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좀 세서 윤석열 아바타 찐윤 논란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강대강 대치로 지금보다 야당과 더 이 갈등 구조가 좀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초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런 이 큰 이슈들을 풀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무 일회성으로 소모될 우려도 있다. 사실 찬성과 반대 논리가
팽팽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주말을 지나면서 몇몇 이른바 이 원론의 거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 명 한 명 좀 말을 보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그게 그 사람이 지금 뭐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수 있겠어.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우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비원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무슨 자기 마음대로 무슨 대책을 한걸 수 있지. 그렇지 그건 안 돼요. 언론에서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을 보탠 분이 더 있습니다. 이걸 좀 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홍준표 시장, 대통령 아바타를 다시 당대표로 만들어 본들 그 선거가 되겠냐. 장해찬 최고위원, 히딩크도 우리 축구 몰랐지만 4강 신화 이뤘다. 여당에 필요한 건 정치 경험이 아니라 변화다라는 얘기를 같이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찬반 얘기를 다 같이 좀 보여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찬성한다. 하나, 둘, 셋 꽂아주세요. 네. 지금 세 분은 오고요. 신현영 의원님, X입니다. 네. 예, 이유 말씀드릴까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별로 좋은 선택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좋지가 않다.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결국에는 검사 출신이냐,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해야 되는 총선에서 한동훈 검사, 그동안의 국무위원으로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상당한 정치적인 발언, 스타 장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쳤는데요. 결국에는 정치권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였고 또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을 끌어간다는 의미는 총선의 그런 정부 여당의 심판과는 어울리지 않는 칼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뭐 김건희 여사의 쇼핑백 문제나 이럴 때 명확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 짚지 못하고 내로남불의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정권과의 대립각을 가지면서 쓴소리를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올바른 길로 간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 네.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너무 부풀려진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정치권에서의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소통에 있어서 네.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난 반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같은 야권입니다만 김재중 관장님은 오 찬성한다. 네. 이유가 뭘까요? 신 의원님의 의견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카드다. 아까 이제 장해찬 최고도 말씀하셨는데 히딩크 감독을 얘기를 했는데 네. 히딩크 감독은 원래 축구 감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처음 해보는 것이거든요. 정치는 그렇게 행정과는 또 다릅니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네. 그 의견들 속에서 중지를 모아서 그걸 실행해 가는 것이 정치의 과정인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그것을 해봤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네.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성공을 했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혀 의외의 카드를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카드를 제시를 한 거고요. 네. 이후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가?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네.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해볼 만한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딩크에 비유를 하지만 히딩크는 원래 축구를 했었던 사람 아니냐. 네. 선수에다가 감독한 거지.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때문에 다르다. 민주당으로선 해볼 만한 카드다. 이동석 의원님. 한동훈 장관 지금 민주당에선 해볼 만한 카드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뭐 해볼 만한 카드라고 해도 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등판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비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비정치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나라입니다. 비정치인 출신이야말로 정말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새누리당 때 기억하실 겁니다. 옥새 들고 나르샤. 네. 결국 당 대표와 청와대, 대통령실이 관계가 나쁘다면 결국에는 총선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역할로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상 네. 분명히 쓴소리를 한다면 그것이 납득이 된다면 네. 받아들일 대통령입니다. 그건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말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네. 이런 것과 지금 일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쓴다는 그런 혁신을 보여줬을 때 저는 공천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장의 원희룡 장관,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어허, 네. 정말 파격적인 그런 총선 승리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를 지금 다 내셨어요. 네. 양근희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선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이뇨한 공관위원장. 이동석 위원의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극히 공감하는 부분은 많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비대위원장의 권한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들끼리 어떤 그 의논하는 분위기 아니면 당내의 역할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동석 위원님이 한 명 한 명 다 지금 인사를 냈는데 사실 요거는 좀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지금 저희 나와주신 패널 4분 중에서 보수 2분이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지만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었죠. 반대 의견에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국힘 혁신커녕 윤심 더 키워 중도 확장에 되레 비상. 아까 저희가 찬반 의견을 봤을 때 반대 의견 쪽에 중도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중도 확장은 좀 어려운 인물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동석 위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집토끼는 모르겠는데 선거는 산토끼 잡아야 되는데 산토끼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뭐 20대 여성 그리고 뭐 여러 각층의 연령층에서 네. 충분히 흥행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내놓는 강성 발언, 저는 네.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그런 강성 발언을 할지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절제된 네. 목소리를 통해서 여야의 협치를 이끄는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낼 것이고요. 네. 공천관리위원장과의 호흡에 있어서도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행보와 함께 뭐 비주류 세력이라고 할까요? 뭐 국민의힘 내에 다른 세력들과도 화합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비춰줬을 때 결국 여권 내 대선 주자 1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준 관장님. 네. 사실 아까 말씀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민주당으로서 해볼 만하다라고 하신 말씀 혹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 걸까요? 중도 확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도 확장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내년의 총선은 특히나 대통령 정부,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투영이 될 텐데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네. 파괴력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의 결과는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고 한동훈 장관은 그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중도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 배를 탄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런데 총선에 나온다는 건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악재일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양금희 의원님 앞에 그 팻말을 뽑아주시고 네, 예. 네, 네. 양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도층 확장에 저는 굉장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유리하다. 예,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지금 중도층들이 사실은 정치 분야에 있어서 이제 뭐 실타를 넘어서 거의 혐오에 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는 586 세대, 민주화 세대들의 어떤 특권 의식, 그런 선민 의식, 뭐 그런 거와 더불어서 굉장히 부패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돈 봉투 사건, 그다음에 그 코인 문제 뭐 이런 등으로 해서 굉장히 부패한 정치,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굉장히 정쟁으로 대립된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혐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인적 쇄신을 넘어서 네. 정치 쇄신, 그리고 저는 그 세대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혁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카드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민주화 세력, 다시 말해서 포스트 586 세력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적 서사를 서갈 수 있는 지금의 주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어떤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메리트가 있다. 그 부분으로 중도층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원님도 본인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은지 싫은지 말한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과거에 한 장관이 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시죠.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네,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 진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게 좀 과로안에 들어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앞서서 했었습니다. 결정이 되면 따르겠다라는 건데, 결정이 되면 따른다는 건 내가 원한다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죠. 신현영 의원님.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자리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상당히 부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여당을 이끄는 네.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한 명의 개인 플레이로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그냥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대립각을 가지면서 선거를 뛰는 것과 네. 그건 전체 국민의힘을 책임져야 되는 것들은 본인의 민낯 그리고 본인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너무 초기에 검증대에 오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의 판단에 따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유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의 여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용산을 극복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저도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의 본인 인지도는 계속 민주당 때리게 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단순히 민주당만 때려갖고 지지도를 올릴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랜 기간 우리 당에서의 비대위 대변인을 하면서 네. 봐왔었는데요. 본인의 개인 역량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적인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나서는 게 아니라 당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짜는 것인데,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은 상당한 아킬레스 건으로서의 국민의힘에 작동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못하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쓴소리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김웅 의원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어서 다들 수동적으로 이 상황을 방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의원님. 지금 신현영 의원님은
지금 개인 플레이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비대위원장은 그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툭툭 튀는 이런 선명한 어떤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플레이로 해서 쭉 야당을 때리면 컸지만 그거는 지금 통하지 않을 텐데 괜찮을까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뭐 신의원님 위원회 일부 동감합니다. 네.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 분명히 이 혁신의 카드를 내세우면서 여당의 총선 분위기를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극대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뭐 야당과의 그런 관계 설정도 그렇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고 아주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분명 한동훈 장관은 말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그 의미 자체가 네. 국민들에게 혁신을 바라는 그런 새로운 목소리를 들려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민주당에 있어서도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나선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불안한 감이 계속해서 밀려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카드는 정말 좋은 카드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총선 승리에 있어서 정말 큰 아주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인즉슨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형태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열리는 연석회의는 일단 기류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냐, 추대냐 아니냐. 지금 거기에 지금 이 좀 포커싱이 맞춰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 변수는 여당 기류다. 이견이 해소가 되면 한 장관은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 이 얘기를 보면 이견이 해소되면 수락할 가능성. 그럼 양 의원님, 이견이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저기 신원영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한동훈 장관 개인으로 봐서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현재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앞으로 차기 대선 후보 이 지지율을 보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거는 사실 이미지 소비 자체가 좀 적은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신선한 네. 이미지로 다가가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좋은 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당내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가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와서 같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너무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왜 가족 간에도 굉장히 밀착되어 있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네. 사실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을 했을 때 상대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방법 자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미 맞추어져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쓴소리를 할 때도 이른바 윤 대통령이 들을 수 있게끔 코드 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오히려 반대로 소통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제가 이견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를 여쭤봤는데 컨센서스를 이루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컨센서스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니 제가 이루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사실 그것을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한테는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다 같이 좀 동의를 하고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도 지금 사실 이렇게 매일같이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 사실 언제 어디서든 기자들 질문은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달라졌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시죠. 제가 전화를 잘못 드렸나 봐요.
하시길래 너무 성남시라서 제가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저건 하나만 그러면. 네, 한동훈 장관 항상 기자들이 쭉 이렇게 질문하려고 있으면 네, 뭐 다음 질문 또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라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질문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전날만 그런 것이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정에서도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요즘에 뭔가 말을 아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을 아끼던 한 장관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은 올렸습니다. 보고 올까요? 그 몇 달 동안 장관님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전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어떻게 예.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군대 보낸 아들이 제때 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졌는데 그 홍일병의 어머님을 직접 이제 만나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법무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제 일어나서 휴지를 이제 하나 뜯어서 하는 지금 모습인데 사실 그동안 질문은 피했는데 또 법무부 통해서 또 저 영상은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동석 위원님. 네. 질문은 피하고 약간 좀 인간적인 모습은 또 이렇게 올라오는 전략입니까? 글쎄요, 뭐 전략으로까지 생각하기엔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고요. 네. 일단 기자들과의 그런 질의응답에 피한 거는 네. 확실히 뭔가 있는 거다. 본인의 의중에도 뭔가 심적 변화가 굉장히 큰 게 아닌가. 네. 뭐 신 의원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에 대한 비대위원장 내용에 대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된다면 본인도 정치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네.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로서 대권에 그런 영향을 갈 수 있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이것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권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좀 전에 뭐 눈물 보인 영상 뭐 고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사실 눈물을 억지로 짜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배우가 아닌 이상 눈물을 억지로 짜낸 건 아닐 거고 분명히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긴 할 텐데 지금 시기가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 주목되는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인 한 장관의 눈물. 네,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